국모, 100년 전만 하더라도 나라님의 부인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라의 어머니라는 뜻이죠. 조선왕조가 무너지고 국모는 영부인으로 이름을 달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김정숙 영부인의 생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과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김정숙은 영부인이 아니라 여사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이는 권위적인 뉘앙스를 빼고 국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1954년생으로 문재인 대통령보다는 한 살 어리며 서울 종로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본래 서울 동대문에서 한복집을 운영하다가 아버님의 몸이 안 좋아서 요양자 강화도로 이사를 했고 이후에는 강화도에서 목장을 경영했다고 합니다. 숙명여자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 합창단에서 단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김정숙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은 대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문재인과 같은 법대를 다니던 친구의 오빠가 영화배우 알랭 들롱을 닮은 사람이 있으니 만나보라며 소개했다고 하죠. 알랭 들롱은 프랑스의 배우로 역사상 가장 잘생긴 배우를 뽑을 때 반드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둘은 대학 축제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문재인의 첫인상은 상당히 촌스러워 실망했다고 합니다. 그럴만도 한 게 당시 축제라고 다들 정장을 입고 멋내고 나왔지만 문재인 혼자 캐주얼한 셔츠에 초록색 점퍼를 입고 나왔다고 합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감을 가질 만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배우 오지호를 상당히 닮은 것 같습니다. 둘이 급격히 가까워진 건 대학교 학생운동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은 학생운동을 하다 체류가스에 맞아 쓰러졌고 이때 김정숙이 직접 간호해주게 되면서 둘의 사이는 깊어졌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과의 연애사를 면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되고 이후에는 강제징집되어 군대 가고 제대하고는 사법시험을 공부한다고 절에 가 있었기 때문에 연애 시절이 주로 면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김정숙은 참으로 엉뚱한 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먼저 군대 면회 관련된 일화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대 면회는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오고 군대 선후배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보통이죠. 하지만 김정숙은 안개꽃 한 다발을 들고 찾아와 문재인을 참으로 난처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가 면회 왔다는 소식에 군대 동기들도 음식을 나눠 먹기에 몰려왔는데 먹을 건 없고 어쩔 수 없이 안개꽃을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고 하죠. 후에 문재인은 자서전에서 아무리 오빠가 없어도 그렇지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였다라고 어이없어하면서도 귀여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은 안개꽃 같은 분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의미는 더불어서 같이 다른 꽃이 빛나게 하지만 사실은 그 꽃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꽃입니다. 1975년 문재인이 집회주도로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도 면회를 갑니다. 구속이 되냐 마냐 한창 심란한 시기에 찾아와서 그의 모국 경남구 야구부가 우승했다는 신문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때 경남구 야구 선수는 롯데 레전드 최동원입니다.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야구를 좋아하고 실제로 선수로 뛴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으면 기운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내가 아무리 야구를 좋아한들 구치소에 수감된 처지에 야구 소식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한 아내가 귀여웠다고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군대를 가자 여자친구 혼자 학교에 남았는데 그 사이를 틈타 문재인의 법대 후배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접근해서 사귀자고 했다고 합니다. 이를 들은 문재인은 휴가를 나와서 후배에게 적절한 눈치를 주었다고 하죠. 그 적절한 눈치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가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일화도 참으로 엉뚱합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 앞에서 일부러 담배를 입에 물었다고 합니다. 다른 남자들과 같이 내 여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인 문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김정숙 여사가 왜 가만히 있느냐라고 묻자 담배는 네 선우인데 내가 왜 참견을 하느냐라고 답했다고 하죠. 이때 이 사람과 살면 마음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김 여사는 학생운동으로 강제 징집되어 군대를 가고 구속이 되고 고시 공부를 할 때도 항상 문 대통령의 곁을 지키면서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 오랜 교제 기간에도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는 문재인에게 김정숙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문재인이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김 여사가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합니다. 재인이 너 나랑 결혼할 거야 말 거야 빨리 말해 라고 다그쳤고 문재인은 얼떨결에 알았어 라고 말하면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하죠. 덕분에 이런 현수막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김정숙의 집안에서 문재인과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특전사를 제대한 직후 결혼 승낙을 받으러 김정숙의 집에 찾아가는데 부리부리한 눈매와 전투복 차림에 김정숙의 부모님이 놀라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은 문재인에게 그냥 선후배로 지내게라며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죠. 그 말을 들은 문재인은 김정숙에게 내가 무엇이 되기 전에는 너희 집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1년 만에 사법고시를 합격하게 됩니다. 결국 1981년 문재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 시절에 결혼하였습니다. 김 여사는 음악가를 꿈꿨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합창단을 그만두고 내조에 전념하였다고 합니다.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습니다. 아들 준영 씨는
건국대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미국 파슨슨 디자인 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목사에 따라 아내로 맞았고 현재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딸 다혜 씨는 아들을 둔 전업주부라고 합니다. 사인은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17년 9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문 대통령 내외가 대통령궁에서 방명록을 작성하면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먼저 방명록을 작성하였고 그 다음으로 김 여사 차례였는데 펜이 안 보이자 문 대통령의 재킷 주머니를 뒤진 겁니다. 당황한 문 대통령이 앞 탁자에 꽂혀있는 펜을 김 여사에게 전해줍니다. 이후 김 여사의 수색은 중단되고 자연스럽게 방명록 작성을 마무리했죠. 이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우리네 부모님을 보는 것 같다는 감상이 많았습니다. 2019년 6월 김정숙 여사는 친여성, 친가족 정책에 호응하여 사회적 공헌을 한다는 명분으로 10개 대기업 CEO와 청와대에서 비공개 오찬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원주 의원은 대통령도 아닌 영부인이 대기업 CEO를 부르는 것도 이상하고 왜 또 비공개로 하냐며 강력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2019년 1월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손혜원 의원과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 동창이며 절친다라고 말하며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정치판이 아무리 혼탁하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경원 의원이 초권력형 비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한 발상이야말로 초현실적 상상력이라며 대응했죠. 그리고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이 된 뒤 단 한 번도 청와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김 여사와 여중 여고 6년을 같이 다녔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한 번 같은 반에다 잠깐 가해를 같이 해 친해졌을 뿐이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2020년 김 여사가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은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라 임명되고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니라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습니다. 여담으로 개그 콘서트에서 개그우먼 이수지가 김 여사를 패러디하면서 많은 웃음을 주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반응이 좋으면 다른 영부인 이야기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